제1장 어지러운 눈썹아 눈썹이라니. 누가 우리 눈 위에 작은 털뭉치들이 그렇게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 나이 75세의 김철수 할아버지인 저는 이를 가장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 사랑하는 누나 김영희 할머니의 80번째 생일이었죠. 저는 파티를 위해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셔츠를 입고 머리에 물을 살짝 발라 정돈한 뒤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헝클어진 눈썹의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세상에, 제 눈 위에 야생 덤불 2개가 자라난 것 같았습니다. 일부 털은 너무 길어서 속눈썹에 거의 닿을 정도였고 다른 털들은 완전히 제멋대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눈썹들이 개인적인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는데 저는 초대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년 동안 제 얼굴의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젊었을 때는 눈썹들이 얌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제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털은 더 굵어지고 더 길어지며 자기 고집대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머리 꼭대기에서 일어가는 머리카락을 보상하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는 한 번도 눈썹을 건드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시대에는 그런 게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저도 변해야 했습니다. 손녀 지은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런 미용 관련 일에 대해 잘 아는 현대적인 젊은이 중 하나였죠. 그녀는 온 세상에 인내심을 가지고 눈썹 관리가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했죠. 먼저 그녀는 작은 가위로 긴 털을 다듬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눈썹의 자연스러운 선을 따라가면 돼요. 너무 많이 자르지 않고 정돈된 모습을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만 잘라내세요. 그 다음 그녀는 족집게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좀 겁이 났습니다. 아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자리에서 벗어난 몇몇 털, 즉 눈썹에서 떨어져 혼자 자란 털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빨랐고 놀랍게도 거의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눈썹 젤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죠. 털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투명한 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눈썹에 조금 발라주고 털을 위로 빗은 다음 귀 쪽으로 정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눈썹이 정돈되고 잘 관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끝냈을 때 거울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게 정말 저였지만 몇 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돈된 눈썹이 제 얼굴에 더 깨끗하고 관리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 눈이 더 크고 표정이 풍부해 보였습니다. 마치 눈앞에 지저분한 커튼을 치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눈썹 관리가 제 일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거울을 보고 확인합니다. 반항적인 털이 보이면 바로 작은 가위를 꺼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젤을 발라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이것이 제게 거의 치료와 같은 효과를 주었습니다. 제 외모를 관리하는 자신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누나의 파티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누나는 농담을 했죠. 아이고 철수야, 무슨 일이야. 드라마 속 멋진 남자 배우 같아 보이네. 우리는 많이 웃었지만 솔직히 저는 정말로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썹을 관리하는 것이 허영심이 아니라 자기 관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이죠. 결국 누가 젊은이들만 외모에 신경 쓸 수 있다고 했나요? 우리 경험 많은 사람들도 거울에 비친 모습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눈썹 관리를 하면서 제가 소홀히 하고 있던 외모의 다른 측면들에도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면도를 더 꼼꼼히 하고 머리를 더 잘 빗고 저를 더 단정해 보이게 하는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 또래의 친구를 만나 그의 눈썹이 정돈되지 않은 것을 보면 조용히 조언을 해줍니다. 지은이에게 배운 것을 공유하죠. 처음에는 일부가 놀라워하고 어떤 이들은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그들도 그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디테일이 우리의 외모를,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눈썹 관리를 통해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져오는 변화에 맞춰 우리의 관리 방식을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친애하는 노년층 친구 여러분, 아직 눈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복잡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가위, 족집게, 그리고 원한다면 작은 젤, 이 간단한 도구들로 여러분의 외모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을 돌보고 있을 뿐이며 나이가 소홀함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와 함께 지혜가 오고 여기에는 자신을 더 잘 돌보는 지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지은이 같은 손녀가 있을 수 있고 현대적인 트릭을 몇 가지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잘 관리된 눈썹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눈썹 관리를 배운 이후로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젊음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는데 그것은 계속 제 얼굴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다음에 거울을 볼 때 눈썹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놀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눈은 영혼의 창이고 눈썹은 그 창의 커튼이니까요. 잘 정돈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2장, 과도한 향수 사용. 젊음의 향기. 향수를 많이 뿌릴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을 누가 기억하지 못할까요? 저 김철수 할아버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것은 주일 미사 후에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향수를 조금 과하게 뿌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아주 기분 좋게 교회를 나서면서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은근슬쩍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제 손녀 지은이가 아이들만이 가진 그 솔직함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백화점 향수 매장 냄새가 나요. 그 순간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제가 과했던 걸까요? 글쎄요. 주변 사람들의 찡그린 표정과 코를 움찔거리는 모습을 보니 답은 크게 네였습니다. 보세요. 저는 누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저 좋은 냄새를 내고 단정해 보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결국 좋은 향수를 사용하는 것은 늘 우아함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후각이 점점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향기 라디오의 볼륨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볼륨을 높이죠.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향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더 많은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의 화학 성분도 변해요. 젊었을 때 사용하던 그 향수가 지금의 우리 몸에는 더 이상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30년 전에 셔츠를 입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그냥 맞지 않는 거죠. 그 기억할 만한 일요일 이후 향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결심했어요. 패션과 스타일에 항상 관심이 많았던 제 아들 철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철수는 특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향수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간단한 기술을 가르쳐 주었죠. 향수를 직접 피부나 옷에 뿌리는 대신 공중에 뿌리고 그 향기 구름을 통과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하지 않고 부드럽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남아요. 또한 맥박이 느껴지는 부위, 목과 손목 같은 곳가 향수를 바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런 부위의 높은 천이 자연스럽게 향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철수는 일상생활에 이상적인 더 가볍고 상쾌한 향수 몇 가지를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익숙했던 그 강한 향은 어디 갔지? 하지만 점차 그것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얼마나 더 기분 좋은 것인지 알아갔어요. 제가 받은 가장 좋은 조언 중 하나는 양에 관한 거였어요. 아버지, 철수가 말했죠.
2번 뿌리는 것으로 충분해요. 목에 1번, 손목에 1번, 그리고 손목을 서로 문지르면 끝이에요. 이 조언들을 따르면서 즉각적인 변화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제가 다가갈 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은 제가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좋은 방식으로요. 미묘하고 우아하게요. 몇 주 후 시장에서 김순자 씨를 만났던 날이 기억나요. 그녀가 인사하러 다가와서 말했죠. 아이고 정씨, 이 향수 정말 좋네요. 마치 젊은 사람 같은 향기예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저는 그 칭찬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눈썹과 마찬가지로 비결은 디테일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향수를 잔뜩 뿌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 반대예요. 부드럽고 기분 좋은 향기가 강하고 침습적인 냄새보다 우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줘요. 또한 가끔씩 새로운 향수를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 몸은 변하고 우리의 취향도 변하니까 향수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썼던 같은 향수에 매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른 향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는 더 가벼운 향수를, 특별한 행사에는 조금 더 강한 향수를, 마치 각 상황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과 같아요. 단지 옷이 아니라 향기로요. 그리고 아시나요? 우리가 어떤 향기를 풍기는지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주변 사람들의 편안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 제가 집을 나설 때면 작은 의식을 치러요. 향수 2번 뿌리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나가죠. 이제 적당히 좋은 향기를 풍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교회에서 사람들이 피하게 만드는 그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항상 과하지 않게 좋은 향기를 풍기는 정씨예요. 우리 나이 든 친구들 중 아직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에게 항상 같은 조언을 해요. 향수를 덜 사용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라실 거예요.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포옹도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자신감 있게 느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향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에 들어설 때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듯이 향수는 음식의 양념과 같아요. 비결은 균형에 있답니다. 그러니 다음에 향수를 뿌릴 때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향기는 여러분의 존재감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글쎄요, 과도한 사용은 사람들의 코를 찌푸리게 할 뿐이에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아하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적응하는 법을 아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적응한다는 것은 향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해요. 75세의 나이에 향수에 대한 이렇게 귀중한 교훈을 배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우리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제3장, 손관리 소홀. 여러분, 눈썹과 향수 사용에 대해 배운 후 제 나이에 맞게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모든 비결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일요일 오후 클럽에서 오랜 친구들과 도미노를 하고 있을 때 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걸 발견했어요. 테이블 위에 도미노 조각들을 보면서 친구들의 손을 유심히 보게 됐죠. 그리고 제 손도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 놀랐어요. 우리의 손은 평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건조한 피부, 여기저기 어두운 반점들, 조금은 관리가 안 된 손톱들. 마치 우리의 손이 몸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빨리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 손을 완전히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걸요. 그 손들,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수많은 친구들과 악수를 나눈 그 손들이 이제는 조금의 관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제 딸 미나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항상 개인 관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손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미나는 애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오늘부터 아빠 손을 위한 관리를 시작해봐요. 그녀가 설명한 첫 번째 단계는 보습이었어요. 미나는 저에게 손크림을 선물했는데 아주 기름진 종류였죠. 매일 밤 자기 전에 바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손크림이라고요? 이건 여자들이나 쓰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죠. 단 일주일 만에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손의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 건조함이 덜해졌어요. 손가락에 있던 작은 갈라진 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마치 제 손이 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아빠, 그녀가 말했어요. 손은 항상 햇빛에 노출되어 있어요. 운전할 때, 걸을 때, 정원을 가꿀 때요. 햇빛은 반점과 조기 노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손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특히 집을 나서기 전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일부 반점들이 옅어지기 시작하는 걸 알아챘어요. 미나가 준 또 다른 귀중한 조언은 손톱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남성용 매니큐어 세트를 선물해 주었죠. 네, 이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손톱을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복잡한 건 아니었고 일주일에 몇 번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였죠.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한 팁은 장갑 사용이었어요. 미나는 수작업이나 정원 가꾸기를 할 때 장갑을 착용하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익숙해졌죠. 그리고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제 손이 먼지와 작은 긁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손은 더 부드러워졌고 반점도 줄어들었으며 잘 관리된 손톱은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좋은 기분이 든다는 거였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오후 고스톱을 치다가 제 친구 지훈이 변화를 알아챘어요. 야, 윤서가, 그가 말했어요. 내 손에 무슨 일이 있었어. 마치 젊은이의 손 같아 보여. 우리는 함께 웃었고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나누는 기회로 삼았죠. 놀랍게도 제 친구들도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곧 우리 모두가 손 관리에 대한 팁을 교환하고 있었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이든 신사들의 모임에서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줄을요. 손을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를 섬겨온 신체에 대한 존중의 한 형태였죠. 게다가 잘 관리된 손은 위생과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어느 나이에나 중요한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새로운 관리가 제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어요. 더 이상 사람들과 악수할 때나 말하면서 손짓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죠. 전에는 숨기려 했던 제 손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세요? 이런 손 관리가 제 삶의 다른 측면으로 확장되었어요. 전반적인 외모, 옷 입는 방식,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마치 손 관리가 더 넓은 개인 관리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아직 손 관리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한 제 또래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복잡하거나 비싼 것은 필요 없어요. 좋은 보습제, 약간의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손톱에 대한 관심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우리 가족을 돌봤으며 멋진 것들을 만들어냈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옛말에 손은 사람의 명함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의 손을 볼 때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리를 해주세요. 믿으세요.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요. 속담에도 있듯이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75세의 나이에 이를 확신할 수 있어요.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법을 배우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손 관리는 품위와 존엄성을 가지고 나이 들어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발걸음이에요. 제4장, 피부 관리 소홀 눈썹 관리, 향수의 올바른 사용법, 손 관리에 대해 배운 후 나는 내 나이대의 좋은 외모를 유지하는 모든 비밀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여,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면도를 하기 위해 거울을 보다가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 피부였죠. 피부는 지쳐 보였고 여기저기 반점이 있었으며 어떤 주름은 하룻밤 사이에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전에 이걸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늙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뚜렷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피부 관리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제 며느리인 미나가 피부 관리사였습니다. 그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내 고민을 털어놓자 미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피부 관리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아버님을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죠. 미나가 설명하길 첫 번째 단계는 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몸에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부드러운 페이셜 클렌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얼굴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얼굴 피부는 더 민감하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비누는 비누 아닌가요? 하지만 새 제품을 며칠 사용한 후 면도 후 피부가 더 깨끗하고 덜 자극받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단계는 보습이었습니다. 미나는 가벼운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를 주면서 얼굴을 씻은 후 아침 저녁으로 발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습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건조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발견은 자외선 차단제였습니다. 아버님, 미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우리 피부의 가장 큰 적이에요. 반점과 주름을 일으키고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녀는 집에 있을 때도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루틴을 따르는 게 좀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클렌저로 얼굴을 씻고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르고 그 다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 너무 많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몇 주 후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더 탄력 있어 보였고 톤도 더 균일해졌습니다. 그토록 신경 쓰던 반점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부가 더 편안하고 덜 건조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오랜 친구 창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이, 정우야, 뭐 하고 지냈어?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네. 솔직히 내 새로운 피부 관리 습관을 공유하게 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루틴은 자연스럽게 내 일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를 닦는 것처럼 생각 없이 하는 일이 되었죠. 그리고 그 혜택은 외모 이상이었습니다. 피부 관리는 자기 관리의 순간이 되었고 매일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좋은 식단과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미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피부를 안팎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받은 귀중한 조언 중 하나는 수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잘 자는 것이 피부 재생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면 습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잘 잤을 때 아침에 피부가 더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피부 관리가 단순히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나와 함께한 내 몸에 대한 존중의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잘 관리된 피부는 나를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 또래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복잡하거나 비싼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페이셜 클렌저, 간단한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태양, 바람, 기쁨과 슬픔을 겪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피부는 건강의 거울이다. 그러니 다음에 거울을 볼 때 단순히 시간의 흔적만 보지 마세요. 자신을 돌볼 기회,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호해온 그 피부를 애정으로 대할 기회를 보세요. 이 여정에서 배운 것처럼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왜 안 되겠습니까? 약간의 허영심을 가지고 나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국 누가 젊은이들만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했나요? 우리 경험 많은 사람들도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리로 우리는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처럼 변화할 뿐입니다. 제5장, 구식 헤어스타일 친구 여러분, 눈썹 관리, 향수의 올바른 사용, 손과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배운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인생은 나를 위해 또 하나의 교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오후 제 손자 민준이의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막 졸업하고 자신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가 내 머리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셨어요? 나는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머리는 글쎄 그냥 내 머리였습니다. 수년, 아마도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빗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좋은 옛날 옆가르마 스타일이었죠. 민준이는 손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재치를 동원해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좀 더 현대적이고 지금의 할아버지 얼굴에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내 나이에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요? 미친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했던 다른 변화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생각났습니다. 머리에도 기회를 주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 민준아. 내가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너를 믿는다. 민준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변한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가늘어지고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할 수 있으며 얼굴 형태도 변합니다. 30대에 잘 어울리던 헤어스타일이 70대에는 가장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며 이곳저곳을 자르고 다듬었습니다. 옆머리를 더 짧게 하고 윗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하면 머리카락에 볼륨과 움직임을 줄 수 있어 가는 부분을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작업하는 동안 우리는 수년에 걸쳐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대의 포마드 스타일, 70년대의 긴 머리를 기억하며 웃었습니다. 유행은 왔다 갔다 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당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민준이가 작업을 마치고 내가 거울을 향해 돌아섰을 때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거기 있는 게 나였을까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내 얼굴에서 수년을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풍성해 보이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내가 더 젊어지고 자신감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세요, 할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자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넌 방금 평생 단골을 얻은 것 같구나. 그 후 며칠 동안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내 자존감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아내조차도 내가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외모를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10대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어울리고 우리의 장점을 살리며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준이는 집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유지하는 간단한 팁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리에 질감을 주기 위해 소량의 왁스를 사용하는 방법, 가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 빗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를 주저하는 내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하고 제안을 들어보세요. 작은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전체적인 외모를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우리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오늘의 우리와 어울리도록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나이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 아시나요?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우리가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포함해 고유한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다음에 미용실을 지나칠 때 들어가서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빛나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당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아하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를 자신감과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그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왜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외모의 변화는 정신의 새로움이다. 그리고 나는 75세의 나이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더 나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발견과 변화의 여정 끝에 도달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75세의 전구가 개인 관리에 대해 이렇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줄을요. 눈썹에서 머리카락까지 향수, 손, 피부를 거치면서 매 교훈은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존중의 형태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되는 삶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모험을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며 어쩌면 여러분만의 변화를 시도할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처럼 변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우리는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빛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좋아하셨고 제가 공유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이 귀중한 팁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유하고 싶은 팁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며 같은 단계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새로운 이야기나 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허영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배우고 새롭게 변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5장, 구식 헤어스타일 친구 여러분, 눈썹 관리, 향수의 올바른 사용법, 손과 피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후 저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인생은 제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 손자 민준이의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막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가 제 머리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할아버지,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머리는, 글쎄요, 그냥 제 머리였죠.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빗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옆가르마였죠. 민준이는 손자다운 재치로 제안했습니다. 오늘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는 게 어떠세요, 할아버지? 좀 더 현대적이고 지금 할아버지 얼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로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했습니다. 내 나이에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요? 미친 생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도했던 다른 변화들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기억났습니다. 머리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 민준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너를 믿는다. 민준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리가 가늘어지고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할 수 있으며 얼굴 형태도 바뀝니다. 30대에 잘 어울리던 헤어스타일이 70대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자르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옆면을 짧게 하고 윗부분을 조금 더 길게 남겨두면 머리에 볼륨과 움직임을 줄 수 있어 가는 부분을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작업하는 동안 우리는 세월에 따라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대의 뾰족한 앞머리, 70년대의 긴 머리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유행은 돌고 돕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당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민준이가 작업을 마치고 제가 거울을 볼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 모습이 맞나요? 새로운 헤어스타일 덕분에 몇 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더 풍성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더 젊어지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는 거였죠. 어떠세요, 할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민준이가 anxiously 물었습니다. 우리 손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단골 고객이 생긴 것 같구나. 그 후 며칠 동안 헤어스타일 변화가 제 자존감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심지어 제 아내도 제가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외모를 갱신하는 것이 10대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우리의 장점을 살리며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에 관한 거죠. 민준이는 새로운 스타일을 집에서 유지하는 간단한 팁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리에 질감을 주기 위해 소량의 왁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가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 머리를 빗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헤어스타일 변화를 망설이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하고 제안을 들어보세요. 작은 헤어스타일 변화가 얼마나 전체적인 외모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우리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오늘의 우리와 어울리도록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나이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을 포함해 그 나름의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다음에 미용실 앞을 지나갈 때 들어가서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빛나고 있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아하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를 자신감과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그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왜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속담의 외모 변화는 정신의 새로운 활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75세의 나이에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발견과 변화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75세의 전구가 개인 관리에 대해 이렇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줄을요? 눈썹부터 머리카락까지, 향수, 손, 그리고 피부를 거치면서 각각의 교훈은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자신을 좋아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존중의 형태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삶에 대한 축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모험을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며 어쩌면 여러분만의 변화를 시도할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처럼 변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우리는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빛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좋아하셨고 제가 공유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이 귀중한 팁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유하고 싶은 팁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며 같은 단계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새로운 이야기나 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허영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배우고 새롭게 변화해 나가길 바랍니다.